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교육계가 12년 만에 새로운 시교육감을 맞이합니다. 정책 기조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정식 취임에 앞서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등 마찰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 당선인에 대해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식 취임을 하기도 전에 오는 7월 1일자 정기 인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교육청 지부는 이 당선인의 인수위가 필수 보직 기간 2년을 채우지 않은 일부 교육청 직원들에게 내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신서는 광주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향후 근무하길 원하는 기관이나 학교를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인수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서류를 강제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자리 빼라는 것은 얼마나 이 당사자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이 상태로 가면 정기 인사 때마다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어야 돼요. 전국 공무원 노조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오늘도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이정선 당선인 측은 아직 입기 중인 장휘국 교육감과 협의해 새 정책 시행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조와 만나 소통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온을 해드려야 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일하는 교육청, 일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좀 추천을 받았고.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로 요약되는 정책 기조에 대해선 걱정 어린 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교 기숙사 활성화 등 성적 우수자 위주의 정책이 되살아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적 우수자들을 좀 많이 길러내겠다라는 소수를 위한 교육 정책인데,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입시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는. 당선 소감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던 이정선 당선인. 현재의 마찰과 우려를 풀어나가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다음 주부터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졌던 지방선거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돈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는 행위가 어김없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촬영됐던 CCTV 영상입니다.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의 식사 자리에 강진원 당시 강진군수 후보와 한 남성이 참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갑에서 꺼낸 현금을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공식 수행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같이 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후보로서 같은 후보끼리. 그 당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공식 수행원이 아니라는 부인은 선거운동을 함께했다는 의혹을 지워내긴 역부족입니다. 4월 29일에도 한 식사 자리에 강 당선인과 한 남성이 함께 자리했고, 식사비 계산을 대신 해줬던 증거가 수사 자료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강진 CCTV 관제센터에서 강 당선인의 행적을 들여다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강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경찰이 살피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기부행위 혐의가 성립하면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저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선거 처음입니다. 처음. 무안군에서는 지방선거 막판 1,000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5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남학 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외상 식사가 이루어졌고, 식당 내부에서 특정 후보가 지지 호소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식당 측의 독촉 끝에 1,050만 원의 외상값 가운데 650만 원이 우선 결제됐고, 나머지도 뒤늦게 정산됐습니다. 역시 기부행위 혐의를 놓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것에 뭐 삼자 뭐 기부행위나 뭐 등등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중에 밝혀져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 249명 가운데 42%가 금품 제공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상대 후보를 헐뜯고 흠집내서 본인이 당선만 되면 그뿐이라는 후보들의 흑색 선전.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극성을 부렸죠.
묻지마식 비방 전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입니다.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76건이 접수됐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신고 상황이 잦아졌고 특히 지방선거의 중요 일정에 따라 신고가 넘쳐났습니다. 월별로 10건 안팎이었던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는 전남에서 정치적 입김이 센 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었던 4월 급증했고 선거 직전까지 5월 한 달 동안 73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선거가 끝났어도 신고 접수는 진행형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도 적극 신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거가 닥칠수록 비방과 흑색 선전이 극성을 부립니다. 고소 고발장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 고소 고발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며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힘을 쏟는 겁니다. 선거 임박할수록 비방 안 할 수가 없고 인역편 만들라니까. 그러나 지혜를 고보면 다 후회된 일입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서류가 접수됐을 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수사나 조사는 시작도 안 됐는데도 이미 선거 전의 양념과 특정 진영의 무기로 활용됩니다. 지금 뭐 법적으로 진입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의구심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기다 아니다 어떤 확정을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것보다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게 더 효과적인 선거. 그릇된 선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선거 때마다 최악을 경신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해 5월 PC방 사업을 같이 하자며 20대 남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온 PC방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의 한 아파트에 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광주와 화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37살 이모 씨는 사회초년생인 20대 남성들을 길게는 2년여간 감금한 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명목상 동업자라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매출이 떨어지면 피부가 괴사될 만큼 때렸습니다.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할 상태에서 그냥 동물 취급하듯이 그냥 패는 거였어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냥 폭행을 했죠. 피해자들이 집을 뛰쳐나가면 무단결근 시 2천만 원 배상이라는 계약 내용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근데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3번씩이나 도망 잡아놓은 의미가 있겠냐. 무단결근 3번에 그것만 6천이야. 광주지법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7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긴 시간에 걸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스러워했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으며 임금 체불 액수와 방식도 매우 악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액수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 걸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은 동업자 관계라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업재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동급생을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학생 1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의 교실과 체육실, 급식실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기절시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횟수와 죄질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의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번 달 16일까지 돌아오기로 했던 10살 여자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초등학생과 일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보낸 뒤 안내된 번호로 신고해달라며 소재 파악을 위한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내 외빈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고 역대 진흥원장과 우수 기업인 근속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융합산업 매출 10조 원과 일자리 5만 개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앞으로 20년의 경영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광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지난 22일 올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채집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순모기와 진모기 등 모기 개체 수가 급증한 데다 작은 빨간집 모기도 채집돼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본 뇌염 환자 83명이 발생해 12명이 숨졌고 광주에서는 환자 9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제9대 시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의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시의회 기본 현황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선인들은 광주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당선인들은 다음 달 11일 개원식을 열고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잇따른 시의회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